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읽어보면요, Real Estate Professional에 대한 영상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은 제가 몇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전문인, 이 Real Estate Professional이죠, 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죠, 영상을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168강 부동산 투자 활용 절세, 177강, 그다음에 183강 보시는 분들 다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소득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옵션으로서, 방안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활용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임대 사업인 거죠. 결국은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부터 손실을 일으켜서 기타 소득을 줄인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타 사업 등 소득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손실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입이 났을 때 요 프로핏을 요 로스로 써서 넷 인컴을 줄이자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또는 심지어는 급여로 받는 소득들에 대해서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면 소득 곱하기 세율이니까 세금을 낼 텐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기서 손실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그 손실이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해의 텍스 플래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부동산에서의 손실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둘째는, 그리고 이와 같은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이 기타 사업 소득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느냐인데요. 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부동산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부동산 전문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자업은 부동산 투자업대로 가고, 기타 사업 소득은 기타 사업 소득으로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손익을 줄이는데 서로를 쓰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이 있는데,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되면 그와 같은 제한을 벗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로스를, 여기서의 프로핏을 줄이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남는 건 이제 1번만 남는 거죠. 1번, 부동산 투자업, 임대부동산업에서의 손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놓고 보면요,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나온다는 것은 임대소득이잖아요. 팔지 않았으면, 파는 상황 말고 일단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각종 비용이 있을 거예요. 관리 비용도 있겠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있을 것이고, 수리 비용도 있고, 부동산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또 하나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디프리시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과 비용을, 여기 이와 같은 비용을 빼서 순소득이 남는 건데, 그쵸? 그래서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로스가 난다는 것은 이 임대소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감가상각을 굉장히 크게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뒤에 더 나올 텐데, 일단 따라오시면 그 내용인 거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내가 손실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크게 일으켜서 그때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감가상각이 뭐냐는 것은요, 디프리시에이션이잖아요. 고정 자산을요, 내가 사업 어떤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을 어떤 식으로든 나는 수입을 내는데 나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 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 useful life라고 하는데요, 내용 연수 또는 사용 기간이라고 할 텐데, 사용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컴퓨터라고 쳐요. 그럼 그것도 컴퓨터를 되게 비싼 거 한 10만 불짜리가 있었다라고 쳐요. 그럼 그거를 당연히 한 번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5년 동안 쓴다고 쳐요. 그러면 그 5년에 걸쳐서 이거는 내 10만 불이라고 하는 지출을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왜? 그와 같은 자산의 사용을 통해 나는 수입을 내는 거니, 그 수입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서 내 전체 지출을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한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에 사용하니 임대 수입을 내는 데 있어서 내 자산을 썼으니까 그 부동산이
수입 창출을 위해 쓰였으니 그 부동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비용 처리한다. 말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디프레션 익스펜스 뭐냐? non cash expense예요. 비용은요. 내가 일단 샀어요. 부동산을 샀으면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으면 나는 그거 지출한 거지만 그 대가로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추가의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니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비용, 서류상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펜을 사고 아니면 전기료, 물값 뭐 이런 것들을 내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현금을 지출하는 것인데 반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감가상각, 내가 지금 건물 산 거잖아요. 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가의 비용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 non-cash expense로서 실제 나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그런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디프리시에이션 중에 부동산은요. 이 내용 연수를 언제로 보느냐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겠죠. 부동산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그게 금방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법이 규정하기를 27년이라고 해요. 특히 레지덴셜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주거용 임대부동산은 이 감가상각 기간을 27.5년으로 잡고요.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의 경우는 39년으로 봅니다. 거의 40년이에요. 30년, 40년이에요. 내가 뭘 사면 이거를 30년, 4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좀 길죠. 그렇죠? 어쨌거나 내가 뭐 100만 불짜리 건물 샀을 때 뭐 30년에 걸쳐서 뭐 3만 불씩 하건 뭐 40년에 걸쳐서 뭐 2만 얼마씩 하건 뭐 그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역시도 사실 땅하고 비교해서 복잡하게 되는데요. 뭐 논의의 목적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고요. 동산의 경우요. 뭐 이 펜도 그렇고요. 퍼니처도 그렇고요. 뭐 이런저런 기타 자산들, 동산 자산들은요. 5년 또는 7년 또는 길어야 15년인 경우가 많아요. 감가상각의 기간, 비용의 인식 기간이 더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27.5년이 부동산의 경우라면 기타 다른 애들은 여기 보면 오피스 머시너리 5년, 컴퓨터 그렇죠? 5년, 오토모빌 5년, 뭐 카펫 5년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더 짧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건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들어있는 뭐 이런저런 뭐 카페트도 있을 것이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여기 들어가 있는 카펫, 퍼니처, 거기 붙박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HVAC이라고 하죠. 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를 27.5년 또는 39년에 걸쳐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고 부동산을 산 것 중에 일부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산에 해당되는 거에 내가 지출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전체 투자 금액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더 빨리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cost segregation인데 cost를 segregate 한다는 거죠. purchase price를 구매 가격 cost를 구분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최대한 내가 다시 세그레게 돼서 그쪽으로 할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금액, 더 빠른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50만 불짜리 렌탈 프로퍼티를 구입했어요. 근데 그 중에 카펫, 냉장고, 붙박이, 뭐 가구, 에어컨 시스템 등등의 가치가 15만 불이야 라고 내가 보여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커스트 세그레게이션을 안 했을 때와 커스트 세그레게이션을 했을 때를 비교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50만 불의 구매가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안 했을 때는 27.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니 이 15만 불에 대해서 실제 50만 불 중에 1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뭐 퍼니처, 카페트, 뭐 에어컨 뭐 이런 저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놈들도 똑같이 27.5년으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해에 감가상각하는 게 5,50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커스트 세그레게이션을 했다면 적어도 그 포션에 대해서는 5년이니까 3만 불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을 거다. 결국 이것만으로도 그 해에 내가 감가상각, 즉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3만 불로 5,500에서 3만 불로 24,500인가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나의 실체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나는 어차피 그냥 부동산 산 게 다예요. 그런데 인식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도 좋은데 더 accelerated,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cost segregation을 하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내가 비용 인식을 많은 금액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20년 이하의 내용연수에 해당이 되는 자산은 당해에요 80%까지 구매가액의 80%까지를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100%였어요. 2022년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80%고 내년에는 뭐 60, 뭐 40, 20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의 세법에 개정된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당연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아무튼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23년에는요 80%까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말은 앞서 얘기했던 사례로 적용을 하면요 15만 불이라고 하는 아까 그 5년짜리 자산으로 내가 리클래시파이 했죠. 세그리게이트 했잖아요. 그게 15만 불에 대해서 80%인 12만 불까지는 첫 해에 내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 12만 불에 대해서 80%. 자,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보는 5,500이 아니라 3만, 그보다 더해서 5,500이 아니라 12만 불만큼을 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론은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그리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통해 당해에 인식하는 비용을 5,500불에서 12만 불로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자의 경우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요게 리얼 에스테이트 비즈니스, other 비즈니스. 여기서의 로스 플러스 요거에 offset해서 실제 과세소득을 줄인다였죠. 사례자는요. 이와 같은 부동산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요 부동산에서의 손실을 페이퍼상의 손실이죠. 이렇게 옮겨서 세금을 줄이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은요. 또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일 텐데요. 이거는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 그 해에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걸 놓쳤으면요. 내가 산 뒤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이 세금 신고를 수정하면서 이걸 이제 어카운팅 메서드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에만 안 했다고 해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나 안 해서 이미 다 늦었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대신에 이거는 뭐 직접 하시는 건 말이 안 되고 전문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한 이 임대사업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원몰 띵이 있어요. 아까 원몰 띵 했는데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고민, 이런 궁금증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이게 조삼모사 아니냐? 조삼모사가 전체를 7개 주는 건데 아침에 3개 하고 저녁에 4개를 하건 뭐 아침에 4개 하고 저녁에 3개 하건 뭐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쵸? 어차피 감가상각 대상 가격이라는 게 동일한 건데 최종적으로 인식하는 총 비용은 내가 뭐 땡겨서 인식을 하건 미래에 하건 어차피 50만 불을 그쵸? 내가 27.5년에 뭐 40년에 걸쳐서 하건 그걸 내가 당장 12만 불을 빨리 하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금을 나중에 내더라도 지금 덜 내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왜? 그 세금 금액만큼은요. 내가 인트레스트 없는 론으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도 하죠.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못 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거기서 투자해서 그걸 불려서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예를 들어 아까 12만 불인데요. 12만 불을 지금 줄여요. 비용을 해서 비용 뭐 해서 12만 불이니까 세금 뭐 한 50%라고 칠게요. 그러면 6만 불을 내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뭐 40년 뒤, 30년 뒤에 내는 거라고 치면 그게 똑같은 거냐는 거죠. 왜 어차피 지금 6만 불 안 내고 나중에 내나 지금 내고 나중에 안 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6만 불을 안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6만 불을 내가 벌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얼마 동안? 그 기간 동안, 30년 동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은 세율이 나중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수를 다 똑같이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요. 나는 빌린 거잖아요. 인트레스트 프리로. 그렇죠? 이자 없이 내가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은 감가상각을 빨리 해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또 리플레이스를 하잖아요. 재투자하죠. 그래서 1031이라던가 DST, 그렇죠?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예요. 그리고 스텝업 베이시스 아시죠? 계속 재투자하면서 결국은 감가상각한 부분들은 영에 수렴하는 가치는 낮고 시가는 높지만 이게 상속이 되면 그 시가와 원가를 같이 매칭시켜주는 스텝업 해주는 그런 또 텍스 플래닝이 가능하니 결과적으로 이 말은 미리 땡겨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